여러분,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여러분께 투자 인사이트를 제공해드리고 있는 차트일보입니다. 자, 어제는 증시가 굉장히 힘들었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2500포인트 심리적 지지선이었던 2500포인트를 이탈하면서 마무리를 했고, 코스닥 역시도 850포인트를 크게 이탈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개별 투자자들의 매동을 보면요, 외국인은 사실 올해 들어서 굉장히 많은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기관과 개인 투자자가 좀 코스피에서 매도를 진행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2차 전지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매수를 많이 했고, 이 역시도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엄청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재작년 같은 경우까지도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세를 진행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더 이상 펀드에 돈을 맡기지 않고 개인 투자자를 진행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도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사실상 최근 들어서 특별히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펀드로부터 이탈된 것도 아닐 텐데, 기관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매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뉴스가 나오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동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있는데, 사실상 국내 증시가 상승하지 못하게 막고 계속해서 끌어내리고 있는 것은 기관 투자자다. 아무래도 지금 시장 전망이 굉장히 혼탁하잖아요. 시장 전망이 굉장히 혼탁한데, 예를 들면은 기준금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채권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연중 1회 기준금리 인상을 거의 플랫으로 정해놓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젯밤에도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한 번 더 크게 상승하면서 최고점을 갱신하는 모습이 나왔죠. 근데 CME 패드와치를 살펴보면 11월달과 12월달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거의 20%에서 30% 사이로 동결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에 주목을 하느냐 아니면 경기 침체에 주목을 하느냐, 이런 시선에 따라서 향후 기준금리 방향성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기관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매도세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시장을 전반적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거겠죠. 여담이지만 저는 우리나라 증시가 어느 정도 체력적으로 탄탄해지려면 이런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행태가 개선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미국은 셧다운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고, 거기다 학자금 대출의 상환이라든지 이런저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어젯밤에 미 증시는 상승을 했지만 저는 좀 기술적 반등으로 보고 있어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한국 증시는 오늘 어느 정도 반등세는 시초에 나오겠지만 장중 약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당분간은 차트를 통해서 계속해서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이어가는 게 수익률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될지 조금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어제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렌시스가 두산 로보틱스 상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두 번째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금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부터는 이 두산 로보틱스 상장을 앞두고 다른 로봇주들, 예를 들면 SPG 같은 경우에 지난주 금요일에 상승세가 좋았고, 어제는 좀 눌림이 나왔죠. 조정이 나왔는데 그래도 여기 지지라인을 이탈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어제 다른 유로메카나 유진로봇 이런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던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약세가 나왔죠. SPG가 추가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이 되면서 당일날 전고점을 뚫어주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상당히 현재 가격대가 높은 구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조심은 해야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SP 시스템스가 이때 큰 하락이 나왔잖아요. 큰 하락이 나왔는데 그래도 여기 지지라인을 잘 이어가고 있거든요. 이 SP 시스템스도 한 차례 수급이 들어와 주면 여기까지는 무리더라도 여기 17,500원까지는 한 차례 회복하는 흐름이 나올 것으로 조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SPG와 SP 시스템 로봇주 중에서는 탑픽으로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흥구석유가 어제 조금 아쉬운 흐름이 나왔어요. 금요일 양봉 만들어 놓고 좋게 마무리를 했는데 어제 다시 하락하면서 단기적 저점으로 마무리를 했죠. 일단은 7,000원 위로 다시 한번 상승을 해주는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회복하지 못하고 아래로 흐른다, 당분간은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이슈가 없을 때는 주가가 상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일단은 비중을 줄이시거나
있거나 손절을 했다가 나중에 뉴스를 체크하고 다시 들어가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이 대한제당 어제 조금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일단 상승 추세가 깨지고 나서 이 깨진 이후에 다시 회복하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일단은 현재 가격대가 매물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은 거래량이 좀 많이 터져줘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좀 터져줘야 될 것 같고 설탕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설탕 가격의 추가 상승 혹은 이 추가 상승에 대한 뉴스가 나온다면 한 차례 급등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현재 가격대에서는 급등이 나온다면 적어도 3,750원을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점 이후에 이렇게 양봉이 두 개가 나왔다는 것은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아직까지 이 매물대에서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털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고요. 거래량도 많이 터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올라왔다는 것은 굉장히 매도세가 적은 와중에 대한제당 가격을 펌핑시키고자 하는 누군가가 있다. 혹은 이 가격대에서 자기 물량을 정리해야만 하는 누군가가 있다. 정리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은 한번 터뜨릴 것이다 라는 거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어느 쪽에 집중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 방향성이 조금 달라질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경기 침체에 집중을 한다면 이제부터 긴축은 마무리를 하고 금리 인하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은 좀 상승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에 집중을 한다면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올린다든지 아니면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한동안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증시가 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미 연준이 어떤 부분에 더 주목을 하고 정책을 이어나갈지 계속해서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확인하고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꾸준히 시청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나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은 아래 주소로 문의사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또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